일요일 대표 코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공채를 파헤치고 뜯어보는 공채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네, 그간에는 저희가 기업들의 공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렸는데요. 네네.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순서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뭔가요, 소장님? 오늘은 이제 과거에는 면접에서 일단 면접관과 피면접관 그 지원자들이 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면접을 많이 진행했는데 네네. 요즘은 면접이 점점 어려워지고 때에 따라서는 좀 싸늘하고 냉혹한 분위기까지 좀 의도적으로 진행되는 거 많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무한 경쟁 시대이다 보니까 면접관이 이제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진행되는 건데 올해는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등장한 또 구직자가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압박 면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나빠요. 왜 괴롭혀요? 그렇죠. 우리 때만 해도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정말 압박 면접이 대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원자들에게 참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압박 면접이 실제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많은 기업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압박 면접의 그 개념부터 좀 저희가 알아볼까요? 실제 이제 면접관과 지원자 간의 이제 힘의 불균형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네. 면접에서는 지원자들은 극도의 긴장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지원자 약점을 좀 강하게 공략하는 거예요. 일명 압박 면접이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전반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약점과 컴플렉스, 그 중에서도 스펙에 대한 부족함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형태이자 지원자의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비꼬아서 진행하는 면접을 압박 면접이라고 합니다. 이 대기업에서 최근에는 이 중소기업까지 네네네. 압박 면접이 정말 기훈 씨 말대로 대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널리 활용되고 있는 거 참 구직자 입장에선 반가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중소기업도 이제 압박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압박 면접이 이제 대기업에서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신입사원의 선발작대로 활용되다 보니까 그 기사를 접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규모 영세업 기업들조차도 압박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실시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영세 기업에서는 여성 지원자에게 신체적인 약점이나 남자친구, 그 다음에 연애 등의 사적인 질문을 너무 깊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네네. 성희롱적인 질문까지 면접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성급한 모방이라는 것을 지원자뿐만 아니고 면접관도 좀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안 좋네요. 네, 갑자기 영화 내 깡패 같은 애인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면접관 앞에서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몇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 장면을 보면 슬프기도 했고요. 춤 잘 추네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이쁘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어쨌든 좀 울컥했던 마음이 살짝 들긴 했었는데 영화 생각납니다. 울컥한 마음만 있어야지 꼭 그 뒷마음은 또 다 뭔가요? 아니 그죠? 이쁘더라고요. 잘 네. 치고. 네. 압박 면접도 좋긴 하지만 솔직히 네네. 지원자들의 정말 그 인권까지 좀 염려되는 아까 말하신 대로 성희롱 발언까지를 갈 수 있는 얘기들이 될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서 좀 우려가 되는데 효과가 있긴 있나 보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압박 면접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들이 압박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를 검증하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지 전 사실 그게 조금 확실하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먼저 가장 큰 목적은 다른 면접과 마찬가지로 압박 면접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네네. 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좀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들, 그 다음에 좀 순발력을 발휘해서 하는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제 입사 후에 다양한 업무 상황이라든지 네네. 갑과 을의 계약 관계 등의 압박 면접 상황보다는 더 심한 상황,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대응 능력을 미리 좀 점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네.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여기 잠깐 보탠다면 실제 저도 근무 당시에 실제 저뿐만 아니고 저희 부모님, 그다음 저희 친척, 뭐 제 주위 사람들이 다 욕을 얻어물 정도로 굴욕감을 굉장히 많이 겪었고요. 실제 이제 항상 사표를 써서 진짜 양복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자 스스로도 이런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먼저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압박 면접의 목적은 자신의 약점과 컴플렉스를 꼬집는 질문에서도 여기서도 뭐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면서 대응하는 자세를 확인하는 목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압박 면접이 본인에서 본인에게는 막연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한 근거를 기초로 보다 논리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검증하는 것이 압박 면접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상황에 대처하는 대처 능력, 순발력, 그리고 자신감과 논리적 사고에 대한 부분을 검증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하죠 뭐. 네, 다들 한다고 하는데 봤죠 뭐, 그죠? 압박 면접. 그렇다면 저희가 요령을 좀 알려드려야 구직자들이 속 시원하게 좀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 유형부터 그럼 알아볼까요? 예, 뭐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이제 뽑아왔는데 화면에서 이제 안내가 될 건데 이제 출신 학교라든지 학점, 그다음에 외국어, 경험에 대한 이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지원자의 자존심을 굉장히 자극하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런 학교도 있어요, 이렇게. 실제 이제 가장 빈번하게 질문되는 것이 알려지지 않은 좀 학교라든지 부족한 학점, 외국어 성적, 경험 등입니다. 특히 이제 이 압박 면접은 한 번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원자가 정신이 없을 정도로 서너 번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반복되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대부분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면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다음에 화난 감정을 표출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네, 것 그렇군요. 같아요. 나가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다가오는데,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지원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몇 가지 압박 질문을 던져보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한번 법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소장님 워낙 잘하실 것 같으니까 다른 분부터 한번. 아니에요. 면접관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면접관을 하고요. 우리 패널분들이, 면접을 네, 면접하는 보시는 분들, 면접자. 면접을 보시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윤호상 씨. 웃고 계세요, 여유롭게. 네, 저기 웃어야죠. 이렇게 웃는 얼굴에 이렇게 침을 못 뱉는다고. 네. 웃는 모습 좋습니다. 윤호상 씨. 매거진 고등학교 나오셨네요. 네. 어디예요? 이 학교가? 이런 학교도 있나? 저희 학교는 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네. 다른 학교와 달리 뭐 이런 좀 실무 교육 중심으로 많은 교육들을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름이 없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잠재력 역량 개발에서는 굉장히 다른 학교보다는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탈락. 면접관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됐나요? 괜히 이유 없이 탈락시키시고. 아니, 굉장히 잘하시니까. 네, 굉장히 잘하시니까 할 말이 저희에서는 없어, 지금. 말 잘하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네, 뭐 이런 분위기로. 네, 어쨌든, 다른 분.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자, 괜찮네요. 그렇다면 우리 김민경 팀장님 한번,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씨. 네? 어이고, 야구하셨나봐요? 학점이 투수 방어율 수준이네요. 아, 예. 아무래도, 이 중에서 저보다 낮은 학점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없죠. 지금까지 제가 1위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저는 학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네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일단, 머리가 나쁘시구나. 주위 친구들께 좀 양보를 했고요. 다른 외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느라고, 네. 아마 제가 조금 이제 학점은 좀 낮았습니다만, 네. 다른 외부 활동에서 제가 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 활동 뭐 하셨는데요? 외부 활동, 봉사 활동도 많이 했고요. 네. 동아리 활동하고 학회 활동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노는 게 자랑이신 분 같아요. 우리 김민경 씨는 저희 회사보다는 네. 이 봉사활동하는 쪽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시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안 받아주실 거예요? 어떠세요? 아닙니다. 꼭 뽑아주십시오. 봉사활동 하는 거에 있어서도요. 네. 지금 제가 하는 업무에서 연결돼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들이대시니까 되게 괜찮은데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 일단 보류. 네. 자, 알겠습니다. 나머지 자, 한 분. 다음 우리 정수영 작가님. 자, 정수영 씨. 네. 어이고. 집이 잘 사시나 봐요. 아르바이트 한 번도 안 하셨네요. 예, 좀 삽니다. 네. 그래 보여요. 예, 살아서 부모님께서 제가 공부에 집중하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아르바이트 네. 경험은 없습니다. 대신에 저희 집은 취직을 하지 않을 만큼 잘 살진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겐 반드시 일자리가 필요하고요.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적은 대신에 외국어와 그 다음에 다른 성적, 그러니까 이론적인 면에서는 다른 지원자들보다 제가 훨씬 우수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다 훌륭하시네요. 아르바이트 안 하시고 공부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학점이 투수 방어율 수준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뒤로 잘못 보셨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먼저 면접자 거를 보고 계신 것 네, 같아요. 저번 거예요. 김민경 씨 거예요. 김민경 씨. 아니 잘못 뭐 보셨어요. 여태까지 세 분 봐도 세 분이 네. 다 방어율 수준인데요. 뭐 면접관이 어설퍼요. 김민경 씨 거였어요. 그랬나요? 네, 이런 압박 질문 네네. 지금 많은 분들이 되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주셨는데 네네. 저희가 이게 나이가 좀 먹어야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면접자들도 좀 공력이 붙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자 그렇다면 이런 압박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호감을 살 수 있는지 대처하는 자세 알려주시죠. 예, 압박 질문에서는 실제 이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좀 당황스럽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좀 점검하시는 부분인데 지금부터 이제 대응 요령을 좀 몇 가지 찝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단점을 뛰어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실제 이제 압박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자 스스로의 마음가짐인데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원자 자신이 면접장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면접관들이 공격하는 약점 이외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서류 전형에서는 뭐 학교, 학점, 외국어, 경험, 자기소개서를 좀 복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한두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시키고 면접장에 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면 그것을 넘어서 이 다른 장점을 얘기해라. 예를 들어서 뭐 학점이 안 좋으시네요라고 얘기를 하면 네, 학점은 좋지 않지만 봉사활동으로 학점 이상의 그렇죠. 이런 식의 대답을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김민경 씨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 말고 또 다른 대처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압박 면접은 이제 침착하고 냉정함을 가지면서 좀 여유 있게 답변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뭐 면접관의 압박 질문에 스스로의 감정을 좀 통제하지 못하고 급하게 답변한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침착함과 냉정함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다음에 차근차근 천천히 답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네. 특히 이제 한 호흡을 더 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면서 면접관이 좀 유도하는 대응 표정이나 당황스러운 표정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고요.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압박 면접은 서너 차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차근차근 천천히 답변한다는 생각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울고 나가버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간혹 같아요. 왜냐하면 성격이 다 제각기 다르시고요. 네네, 소심하신 맞습니다.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기훈 씨처럼 좀 열이 많으신 분들은 저요? 화를 근데 막상 못 하시죠. 저는 안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아마 웃으면서 대응하다가 근데 밖에 나가서 이럴 거는 웃나요? 같아요. 이 면접관을 한 번은 골탕 먹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끝까지. 그럼 떨어지겠죠, 뭐.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성질을 좀 죽이고 네네. 저희가 침착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 뭐랄까 이제 여성분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남자분들이 그렇죠. 대부분이 말문을 자존심 닫거나 상해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주먹을 쥐거나 이렇게 하는 주먹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남자분들이 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또 다른 부분은 이제 면접관의 질문과 입장을 좀 동의하는 발언으로 답변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대부분의 압박 질문이 시작되면 본인의 단점과 컴플렉스에 대한 변명을 변명을 하기 위해서 급급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면접관의 질문과 입장을 동의하는 것.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제가 면접관이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면접관 입장이라도 저도 마찬가지 질문을 했을 네네. 겁니다. 면접관님 생각이 전적으로 맞습니다라는 공감하는 발언으로 먼저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감이 제일 중요하네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호선 씨가 저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죠. 그럴까요? 네네. 기훈 씨, 네. 대학교 때 술만 드셨나봐요. 공부는 안 하시고 아까 그 방어율 찾고 얘기하셨는데 학점이 본인은 왜 그 모양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면접관이었어도 그렇게 대답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예리하신데요. 동의합니다. 할 말 없고요. 네.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저희 회사 안 들어오셔도 되겠습니까? 저는 뭐 그냥 학점 그 학점 갖고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저는 제가 하던 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 돼요. 일은 달라고 해야죠. 이렇게까지 아까 동의하면 안 김민경 된다라는 팀장님처럼. 것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 변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제가 인정을 하니까 우선 인정은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겸손해 보이고 굉장히 또 호감도 가고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떠세요? 호감은 안 가요. 어떻게 그랬나요? 생각하세요? 자, 이건 말고 그렇다면 또 다른 압박 면접의 대응법 네. 뭐가 있을까요? 이거 괜찮지 않나요, 근데 소장님? 괜찮은데 너무 오바스러운 거는 네.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죠.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또 하나의 팁을 드렸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면접관의 질문에 이제 공감한 발언을 하셨다면 네. 이후에는 이제 본인의 의견과 이 의견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접속사나 쿠션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접속사의 경우는 하지만 그러나는 극단적인 접속사보다는 조금 약한 표현이지만 다만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면접관이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만 부족한 학점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뭐 이런 논리로 답변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쿠셔너를 활용하시는 방법인데 이 부분은 예를 든다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변명이지만 면접관님들의 기대에는 부족하지만 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등을 활용해서 본인의 의견을 좀 진솔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접속사를 쿠션으로, 쿠션으로. 사용을 하되
그러나보다는 뭐 다만 이렇게 좀 직접적인 언어네요. 네네. 그러나는 약간 부정의 의미를 네, 갖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부정의 의미는 담지 않은 그런 접속사. 근데 너무 뻔한 변명은 정말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들 사셔도 또 한참 오래 그렇죠, 사셔서 그렇죠. 사실 저희가 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뻔한 변명은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뻔한 변명은 좀 피하게, 그럼 반드시 이제 본인만의 근거와 경험을 또 통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실제 이제 먼저 압박 면접의 답변은 본인의 약점과 컴플렉스를 뛰어넘는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어떤 논리와 이유로 답변을 하시더라도 근본적인 약점과 컴플렉스를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냥 인정해버리면 이거는 오히려 탈락의 지름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뻔한 변명이지만 반드시 본인의 근거와 논리를 가진 변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학점이 부진했다는 압박 면접, 아까 방어율 얘기가 자꾸 나왔는데 네. 여기서는 부족한 학점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뿐만 아니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대학생 할 때 이런 경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장점, 이런 장점을 채워왔기 때문에 오히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저만의 장점을 완성해 왔습니다. 라는 논리로 답변하시는 게 좋고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부족한 약점과 컴플렉스는 솔직히 인정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것 이외에 이제 본인의 장점을 나타낼 수 있는 답변은 관련 경험이나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윤호사 소장님의 교육 효과가 나타나는지 네네네. 김윤 씨한테 질문 뭐 한번 어떤 질문이 다시 와도 전 이제 뭐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네, 대학교 때 공부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학점 이게 점수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뭐 네. 하셨어요, 도대체? 네, 뭐 그렇습니다. 보신 대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네. 다만 집이 어디세요? 못 참겠네요. 다만까지 잘 가셨는데. 네, 다만 배워도 안 되는 분이 있군요. 다만 어디 사세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웃자고 했는데 네. 굉장히 쿠션호를 사용하니까 다만 다음에 어떤 이유를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뭔가 나오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대가 그렇지만 되네요. 다만 네, 됐습니다. 자, 공부가 넘어가도록 어렵더라고요.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윤호사 소장님의 교육 네네. 효과가 기훈 씨한테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콕콕 짚어주시죠. 네, 항상 세 가지를 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먼저 압박 질문은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질문이고요. 네. 오히려 본인이 관심을 받기 때문에 압박 질문을 받는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좀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면접장에 이미 와 있다는 것은 지원자가 단점이나 컴플렉스를 뛰어넘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조금 더 여유 있고 천천하게 논리적으로 압박 면접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둘째로 이제 압박 면접은 지원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좀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목적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 압박 질문에서도 이제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적으로 안 되시고요. 항상 침착하게 본인의 의견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여기서는 본인의 단점과 컴플렉스에 대한 직접적인 변명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른 장점과 경험으로 좀 보완하는 답변 방법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압박 면접, 이 지원자에게는 괴롭고 살떨리는 일이지만 이 취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일 뿐입니다. 절대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네. 그렇죠? 네. 집이 어디야 이런 거 큰일 납니다. 그렇죠? 네.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딱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게 저희가 네. 늘 말씀드리잖아요. 역지사지. 그렇습니다. 과연 내가 면접관이라면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을 뽑을 것이냐. 한 번만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는 바로 나오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공채 완전 정보 함께 하셨습니다.